시작하는 건가요? 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수리 인성교육 본부장 최재현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책 현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 1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최초 개발 인성교육입니다. 예, 현용수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네, 박사님 활동과, 그다음에 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입니다. 오늘 일단은 먼저 인성교육의 원리는 전체 5권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는 1권을 리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Q&A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현영수 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5권의 콘텐츠. 우리가 책을 볼 때 목차를 한번 보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1권의 내용 오늘 할 건데 어,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만 봐도 한 20분은 지나갈 거라고 아주 목차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박사님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컨텐츠를 어, 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하고는 좀 차별이 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그 번호 항목이 많습니다.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1장이 있습니다. 또 1장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그리스 로마 숫자가 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또 그 다음에 1, 2, 3, 4가 있고 그 아래에 대문자 A, B, C가 있고 반가로 1, 2 이렇게 아주 보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거를 잘 습득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권에서 1, 2부가 있고요. 2권에서 3부, 3권은 4, 5, 6, 4권에서 6, 7부, 5권은 9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일부 서론과 인성교육에서 박사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질과 원리가 사실은 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1, 2장까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부, 2권의 3부는 인성을 해치는 현대교육, 3권은 EQ와 IQ에 대해서 나오고요. 5부, 온전한 인간관계 순서, 6부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3, 4권에 이렇게 이어져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부, 한국인의 세계관, 다문화 수의 인성교육 원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5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관과 국가관 그리고 세계화, 그다음에 인성교육의 개척기 이렇게 해서 전체 5권이 되어 있고요. 아, 이 5권 전에는 사실 4권까지 인성교육 노하우에서 4권까지가 돼 있었고요. 그 4권을 이 노하우는 1, 2권이 있고 그다음에 3, 4권을 이렇게 현영수의 인성교육 원리라고 해가지고 전체 5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면 이 박사님이 강조하십니다. 이 표지에 있는 문구도 중요하다. 그 책에 있는 이 문구 하나하나가 그 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 문장과 어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3권에서 보면 착하고 강하고 큰 그릇이다라는 이 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의
이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인성교육 열매가 바로 착하고 강하고 큰 그릇이 된다. 이걸 강조했고요. 박사님도 보면 세계 최초의 개발이다. 그리고 유대인을 모델로 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북 리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왜 인성교육일까요? 음. 두 번째, 그럼 왜 유대인의 독수리 인성교육일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가장 중요한 그럼 또 왜 우리 현용수 박사님의 인성교육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그대로 설명을 하겠지만 박사님의 그 바라는 바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이 공부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왜 이 책을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현용수 박사님의 독수리 인성교육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쪽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인성교육일까요? 이게 뉴스 자료입니다. 몇 년 전 거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초중고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요? 왼쪽에 네,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이 가장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이다. 학부모님들이 또는 교사분들이 다 이 부분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화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강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권, 1권입니다. 부제, 인성의 원리를 알아야 교육의 성공이 보인다. 예, 인성교육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권에는 크게는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의 본질과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은 첫 번째 서론에는 또 무엇이 있냐? 1장과 4장까지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국 자녀교육의 문제점과 유대인식 자녀교육의 필요성, 유대인은 누구인가? 유대인의 선민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일부의 서론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서론 전에 또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볼 때 그 서문은 이제 작가가 지은이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하고 이 서문만 봐도 이 작가가 지은이가 어떠한 그 이 책에서 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서문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작하면 무너진 교육을 세우는 혁명적 대안을 찾아서 혁명적 대안이다. 아까 보셨죠? 인성교육이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여기에 혁명적인 대안이다라는 말을 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봤을 때 충분히 혁명적 대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당에서 인성교육 담당 교수님 초청으로 강당에서 강연을 했는데 교수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사님이 모르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킵니까?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의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인성교육 연수에 갔었습니다. 2박 3일짜리를 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 강사나 연구사,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비슷했습니다. 인성교육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인성교육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참,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러니까는 인성교육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나가면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박사님, 그리고 주 연구사라는 분이 와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심각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인성을 앞세우지 않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성은 더 망해가고 있고요. 또 말은 많이 하는데, 인성교육의 원리는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인성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논리적인 체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교육만 점점 더 고급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예 교실에 영상 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계 최인류의 실력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람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나마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면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거 가르치면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취급당해 전통을 외면한 결과 인성교육 부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서론의 1장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에도 보면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문자가 1부터 이렇게 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성교육 정의부터 해서 박사님이 이 인성교육에 관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인성교육의 정의. 왜 인성교육을 할 수 없는가? 심증은 있는데 대략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논리가 없고 논리가 있다 해도 빈약하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투철한 사상의 기초에서 시작한다. 것입니다. 네, 투철한 사상이 없으면 실천, 즉 행위가 올바로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전에 뭐 모범상 같은 거 특히 받으면 봉사상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위 학생은 봉사 정신이 뭐라고 돼 있어요? 투철하여 라는 딱 돼 있죠. 봉사 사상이 투철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투철하니까 봉사 정신도 강하고 봉사를 실천에 옮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인성과 인성교육의 정의.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에 우리 박사님이 또 이렇게 박사님이 정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혹은 성격, 요것이 인성이고요. 요것을 강한 의지를 개발하고 내면적인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성을 가르칠 때 인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또 아까 우리 처음에 책 표제도 있었죠. 착하지만 어떤 인물입니까? 강하고 큰 인물이다. 예. 그래서 요소를 보면 사랑부터 절제, 기쁨과 즐거움,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즉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여기에도 8가지 그 인성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런 것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골고루 골고루 그 바른 골고루 펴져 있는 것 같은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려, 소통, 협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성의 요소에 넣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성의 요소를 완벽하게 성령의 열매로 했습니다. 그 파란색 보이죠? 사랑, 특히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보면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희락이 인성교육의 요소다. 아, 이건 참 역시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누가 인성의 요소에 기쁨과 즐거움을 넣어놓겠습니까? 인성의 요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거는 정말로 탁월하고 세상과 차별화된 인성의 요소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성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잠깐 사담인데 그 인성교육 연수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갑자기 강사님이 한 50명 되는 교장 선생님한테 인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한 분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뒤에 3분의 2쯤 있었는데, 하나님 뭘까요? 이거 막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해 주셨는지, 제가 주셨는지, 생명의 열매다. 이런 느낌을 딱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성이다. 저 인성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거고 바른 인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이 인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 알까지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영성, 증성을 이렇게 해갖고 9개 딱 얘기하고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인성 교육입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어안이 벙벙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기독교 선배들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다들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틀렸나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박사님 강의를 들었잖아요. 인성교육. 첫날 강의에 인성의 요새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는 거. 아, 그때 제 소름이 끼치는 거를 느꼈고, 네, 그래서 야 박사님이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고 이게 최고일 것 같다라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학을 봐도 우리 인성에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성의 요소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인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본인의 12가지 되는 인성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외면적인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12가지 요소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부족한 것을 찾아 보충을 한다. 그러면 훌륭한 인격자와 또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다. 자, 보편적인 인성과 문화적인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보편적인 인성과 문화적 인성, 이런 것들 정말 박사님이 좀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뽑아내셨는지. 예, 우리는 그냥 뭐 대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 그래서 한국인의 인성교육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사실 몰랐다. 그래서 한국에도 선비사상이 있었는데 그 서구 것을 받아들이면서 양반 교육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선비사상도 한번 보면 경고망동하지 않음, 용기, 오래 참음, 겸손, 충성심, 거짓말 안 함, 이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많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좋은 선비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탈 인성교육은 보편적 인성교육과 문화적 인성교육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인 기독교인, 미국은 미국인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인성교육을 집어넣을 때죠.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것은 인간의 생명 존중이나 자연보호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문화적인 것은 그 나라만의 우리나라만의 전통과 연설, 역사적 가치들을 말하겠죠.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것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고요. 아랍권에 갔더니 남자들도 남자끼리 볼로 뽀뽀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볼을 접촉하면서. 그런 게 이제 문화적인 인성교육의 차이인 거죠. 자, 인성교육 시키는 방법에는 자, 인성의 요소의 가치마다 상대적이고요. 인내력이나 예의 바름도 낮고 높은 사람이 있다. 최고의 가치를 갖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논리를 가지고 반복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사상이 생겨요. 사상을 투철하게 하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 실천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경건한 자녀가 된다. 즉, 착하지만 강하고 큰 인물이 된다. 자, 인성교육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관심이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아니요. 아까도 보면 학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투자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우수 인성교육 교사로 뽑혀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1년 동안 연구비를 차비, 책가 포함해서 얼마 받은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 받았을까요? 교육부에서 아, 우수인성교육 네트워크 잘 만들어 보세요 하고 1인당 연 회비를 줬습니다. 80만 원 줬을까요? 8만 원 주더라. 8만 원. 8만 원 주고 네, 차비하고 책도 사보고 연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면서 거의 투자라든가 관심이 없고 아주 변방에 있습니다. 원래 인성교육 안에 시민, 민주시민교육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시민교육은 이 저쪽 왼쪽에서 아주 그거를 강화를 해서 많이 키워가지고 거기는 키웠고 인성교육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자, 인성교육 시키는 방법. 주입식이 아닌 질문식이다. 우리 박사님의 그 강의 방법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럼 질문하시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꼭 질문하세요. 그러면 탁 이렇게 순간 이제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꼭 우리 어머님한테도 질문하고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질문하게 된 질문하면 어떤가요? 질문을 받을 때 어때요? 이게 꼭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졸다가도 질문을 딱 하면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이게 머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머리를 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의에 효과적이다. 시간이 45분에서 50분 했는데 벌써 반이네요. 한 10분 일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참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반복 교육이다. 반복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학생이 그 자녀가 잘못을 해도 부모는 인내를 갖고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자, 그다음 고품의 인성은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인데 깊은 생각은 인성의 요소의 질적인 것도 향상시킨다. 행동의 품격이 다르게 된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인성교육 노하우를 교육학적으로 철학적 또 문화 인류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적, 철학적, 문화 인류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박사님은 여러 학계의 관심과 격려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이 연구 내용, 이 인성교육학대에서 여러 학계 같이 어, 토론하고 더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하면서 생활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훈장을 받았어요. 예, 시간상 조금 한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서 학교 다니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들고 저는 참 슬펐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저희한테 그러셨죠. 선생님이 저희들의 양치기 소년, 목동이 되신다고요. 또 천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시면 저희는 다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학교 폭력도 사라졌는데 선생님이 가시면 다시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심부름시키고 때리고 금품갈취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저희의 수호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저희 곁에 남아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선생님, 다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박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인성교육 때 공경교육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어쨌든 그 권위를 선생님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 폭력과 그 대드는 애들 이런 애들을 엄히 다스려서 우리 학생이 제가 그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지 않고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훈장을 저한테 줘서 지금도 가끔 보면 네, 이렇게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넘겨야 되는 예, 일부 서론의 2장입니다. 한국 자녀교육의 문제점과 유대인식 자녀교육의 필요성. 자, 먼저는 전인교육 측면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유대인처럼 국제 무대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 어, 어? 예, 여기네요. 먼저 전인적 교육, 지금 교육의 세 가지 장, 가정, 학교, 사회, 도덕교육, 지식교육, 인간관계 교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지식교육만 하고 1, 3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에서 빛을 내게 하려면 먼저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된 인간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오직 가정의 종교 교육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왜 인간은 더 타락하고 있는가? 60년대와 90년대 보면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수평 문화 때문이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가?
유대인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들의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적이며 부모와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안다. 자, 인간은 더 왜 타락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 의대생인데 여자친구를 목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즉, 지식으로는 완전히 최고죠. 수능 만점 의대생이니까. 근데 도덕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자, 신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또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는 신앙 정수가 안 되는가? 이것은 대안은 유대인의 선민교육이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된다. 자, 유대는 어떻게 42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해왔는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박사님은 유대인 자녀 교육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식 자녀 교육을 배워야 하는가? 구약은 자, 선민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키워드가 쉐마입니다. 이 쉐마 교육이 선민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자, 자녀는 1순위 선교지다. 선교학적 측면이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땅끝, 즉 사마리아 여기와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사 자녀들도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신앙도 없이 타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5. 한국의 전통문화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자, 박사님의 연구에 자, 연구 결과는 유대인처럼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자기 고유 문화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바울과 같이 내재적 종교성과 영적 만족감이 현저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어디에 가서도 고유 문화를 지킬수록 이러한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 특성.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정신적인 사상이 없으면 땅의 것을 잡을 수 있는 지구력이 약하다. 사상으로 뭉친 민족이 애국심도 강하고 단결력도 강하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잔육을 연구해야 된 배경. 구약 성경에 기독교 교회의 원리와 방법이 다 있었다. 세대 차이를 없애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힘이 솟으면서 강한 사명감을 박사님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일부 서론의 제3장은 유대인은 누구인가? 유대인의 우수성, 유대인은 누구인가? 1, 2가. 자, 유대인의 우수성, 우리가 머리 정도 다 아는데, 머리가 과연 좋은가? 우수한 민족인 건 아는데, 머리가 과연 좋을까요? 자, IQ도 우리가 더 높다고 합니다. 유대인 영화는 동양인 영화보다도 미숙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류의 리더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또 유대인 이렇게 세 가지 부르는데 언어는 히브리어, 민족은 유대인을 일컫습니다. 현대 유대인도 여러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도 특별히 박사님의 정통파 유대인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정통파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4장에는 유대인의 선민교육이고요. 선민교육 안에 선민사상, 선민 목적과 목표, 선민사상 교육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신앙적인 선교를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이방인에게는 토라나 탈무드를 전하지 않는 것이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반유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박사님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박사님의 내용이 워낙에 논리가 좋고 탁월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고, 특별히 박사님이 강의를 한 부분보다는 강의를 주로 안 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그 강의의
겹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찾는 데 제가 좀 주안점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섬익의 목적은 거룩한 삶이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구별된 삶이고, 이 구별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거룩이죠. 거룩에 이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거룩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붙어야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형상, 즉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성경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순결해야 된다. 자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외적으로 순결 교육이다. 선민교육의 목표, 네, 어떠한 기술보다 성품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좋은 성품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도 이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하라. 성과 악을 분별해서 행동해라.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웃 사랑이 있고요. 라이아파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웃 이상의 의미다. 이웃은 동료라는 뜻이다. 자, 내가 학교에서 1년 동안 교장으로 있으면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공경을 강조를 했더니 뭡니까? 이게 졸업식인데 이 입간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엄지척을 딱 했어요. 교감 선생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골랐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교감 선생님 컨셉에 맞춘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교장실에 가면 저한테 항상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공경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날 졸업식이 끝나고 직원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뭐 호텔 방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 제 방을 제일 뭐 아주 비싸게 좀 저렴한 방인데 아무튼 방 하나를 제일 비싼 방을 하나 잡아줬더라고. 제 방입니다. 그래갖고 좀 인성교육 받기 전에는 왜 그랬냐고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했겠지만 박사님 말 맞다나 공경을 가르쳐 공경을 받자. 아니 왜 제 방만 제일 비싼 걸 했습니까? 이랬더니 공경이요. 딱 이렇게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해야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장 좋은 방에서 잤습니다. 예, 2부는 벌써 40분이네요. 오 마이 갓. 2부 이제 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자, 2부 인성교육의 본질과 원리,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입니다. 그래서 1장은 1장, 2장이 있고요. 2장까지가 바로 1권입니다. 5장, 6장도 이렇게 다 있고요. 이렇게 안 넘어갈 때가 있네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바로 1장 들어가기 전에 수직문화 수평을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원리, 이유. 이것도 박사님 말씀하신 거지만 수직문화, 수평문화를 알아야 인성교육의 본질과 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가능케 하는 이 사고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왜 자녀하고 코드가 맞지 않을까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고의 구조가 중요하다. 근데 이 사고의 구조를 수직 수평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세대 차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대가 차이가 크고요. 유대인도 세대가 가장 적습니다. 지식의 세대 차이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음식 문화에 관한 세대 차이. 그 음식이 세대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하, 세대 차이를 만든 원인이 어머니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을 하죠. 어머님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음식이 중요하다. 내핍 생활, 어렵게 궁핍하게 사는 걸 견디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자꾸 화장지 쓰는데 시어머니는 화장지가 아까우니까 걸레 빨아 써라. 이런 것들도 바로 세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앙 문화 세대 차이. 세대 차이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도 적이고 독이다. 유대인은 얼마나 세대 차이가 없는가. 3,200년 동안 신본주의 사상, 생활 방식, 언어, 음식 및 절기가 세대 차이가 없었다. 한국 교회가 유대인 교육 무엇이 다른가? 3.1절 행사를 하는데 1세 어른들이 데려가질 않습니다. 2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지 가르치는데 이것을 어른들이 안 데려가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2세들이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다른 유대인들은 어, 젖먹이까지 데려간다. 자, 한국교회는 가족끼리 만나기 힘들게 나눠서 하죠. 일부러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애들끼리 예배를 드리게끔 이렇게 나누고 조장을 하고요. 유대인은 꼭 가족끼리 만나게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세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는 2장이네요. 본질과 원리. 수평문화는 무엇인가? 분석.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네, 많이 본 거죠. 수직문화를 고수하면 세대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각 민족의 정체성은 수직문화를 소개하면 된다. 자, 수평문화는 수평문화 설명할 전에 재미를 찾는 문화도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쁨을 준다는 거죠. 수직문화는 고전책을 읽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수평문화에는 기쁨보다는 육을 자극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죠. 취미생활도 이런 것이 있고요. 수직 문화가 크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준비된 그릇은 예수님 믿어도 크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삼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 수직 문화가 강화되면 학문, 정치, 사업, 예술 등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문화가 중요하고 이것이 인성교육의 기본이 된다. 자, 수직 문화를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IQ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깊이 생각하는 인간을 키워라. 생각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탈무드는 의문이 많은 사람을 지혜자로 부릅니다. 여러분들 의문이 많습니까? 네. 쉐마 인성교육 할 때 질문을 누가 제일 많이 하나요? 제가 질문 제일 많이 하죠. 제가 의문이 많아가지고 그때 저는 그렇게 지혜자는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의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네, 그래서 늘 질문을 갖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박사님이 어, 지혜로운 자라고 박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의문을 많이 갖는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고요. 뭘 알고서 생각을 갖게 되면 의문이 생기더라고. 네, 그래서 또 질문을 그렇게 의문이 생겨서 찾은 거는 까먹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제가 준비를 보시다시피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질문을 한복 입으면 안 되냐고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5번, 6번은 한복 입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이거 누굽니까? 이거 제가 한복화에 가가지고 한복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바뀌고요.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받은 그 열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독수리 교감 선생님, 독수리 화이팅 이렇게 했고, 최재형 교감 선생님, 이게 보통 선생님들한테 이 쪽지를 붙여주는 데인데,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애들이 교감 선생님 것까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독수리 인성교육을 했더니 매일 좋은 말씀만 해준다고, 이러한 좋은 평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도시의 자녀들이 수평문화 심취하는 이유. 현대의 교육 환경이 수평문화다. 네. 3단계 차원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요거는 분석했을 때 제가 그 수학여행 갔는데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앞에 무리하고 뒤에 무리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진이. 치마가 길이가 어디가 보기가 좋은가요? 예, 뒤에 있는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입니다. 교복과 가방, 신발이 거의 통일돼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인솔한 학생들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예, 여기는 어딜까요? 정택 유대인 교실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이 세계 최고의 리더, 엘리트들인데 복장 한번 보세요. 이 여학생 치마 길이, 또 까만 스타킹 신었고요. 이 상의를 봐도 아주 이렇게 목까지 다 가려져 있죠. 그리고 다 붙는 티가 없습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정숙한 입니다. 화장한 얼굴이 없어요. 자, 바로 이게 수직 문화가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네,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 관계상 자, 마지막 그 자녀들이 수평만에 노출된 결과에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떤 이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고난보다는 쾌락을,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추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을 비롯한 수직 문화의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일본의 그주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초등학생을 데리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한 40여 명을 데리고 줌 강의를 한 것입니다. 잠깐 한 3, 4분 되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라는 말 있죠. 논리라는 말 여러분 잘 알아요? 들어봤어요? 논리. 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박사님이 아주 많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자, 논한다는 거는 네,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 나가는 거, 또 이치를 다스린다. 이것을 논리라는 말인데, 논리는 자, 음소거 해제하고 두 줄 말이나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나 그래서 시작. 말이나 그러나 그래서 사고나 줄이 줄이 따위를 이에 이에 맞게 이끌어가는 마당이나 원리. 어, 네. 근데 대체 뭐라는 거야? 그런 거 있죠. 이해가 잘 돼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설득이 돼. 아, 맞네.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비논리적이야. 말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대체 뭐라는 거야? 그런 거 있죠. 말은 많이 해. 근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런 거 있죠. 앞에는 막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 딴 얘기해. 아, 비논리적이다, 이래요. 논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논리력. 뭔가를 말을 할 때, 즉, 말이나 글을 얘기를 나갈 때, 어떠한 결과까지, 어떤 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잘해서
그것을 나중에 그 최종적인 것을 이해하게끔 하는 거야. 말이나 글로. 알겠어요? 그게 논리야.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한 이 논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말이 이 논리예요. 논리를 가져야 된다. 논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럼 이 논리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많은 거요. 논리가, 에? 강의는 정말 음소거 해제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비디오도 잘 켠 강의는 정말 진짜 난생 처음. 정말 칭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모였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전국 최고의 독수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 질문이 없었는데 논리라는 말 있죠. 네. 그 강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중간에 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을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학생들도 아이들도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엄지척을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 다른 때보다 논리와 사상을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엄지척을 막 날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애들이, 즉,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영혼이 갈급하고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채워질 때 이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때에 엄지척을 막 올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깨닫는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건 간에 이 박사님의 논리를 가지고 그 대상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서 주기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이 학생이 쓴 거예요. 멋지다.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뭐 특별히 신원섭반 맵시 말시 글씨 마음씨 네 가지 씨앗을 제 안에 잘 심고 키워서 부모님 선생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성장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하고 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이제 쓴 거고요. 옆에는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이 또 같이 들은 학부모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도 중간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박또박 천천히 설명해 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사상과 논리의 차이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확히 이해가 됐다. 예, 이렇게. 즉, 부모님들도 학생들 눈높이를 했을 때 부모님들도 이게 좋아하는 부분이 이게 학생들 걸 들으니까는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밑에 보면 제일 밑에도 보면 막내 아들은 확실히 강의를 듣고 나면 차분해지고 인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강의를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아이들이 딴짓을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듣는다.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소화가 된다는 것이고, 이게 소화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도 나온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초등 독수리 인성교육을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맛을 봤을 텐데, 많이 좀 듣게, 저는 뭐, 저는 별로 아니지만, 이게 훌륭한 박사님의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사님 보시고 누구나 좀 많이 전해 주셔서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이 줌 채팅방에다가 요 신청 링크방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준비는 많이 했지만 역시나 이 시간이 45분 동안에 이것들을 뭔가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거. 그러나 대략은 제가 준비한 것은 보였는데 예,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책을 한번 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일단 박사님이 강의했던 부분의 외적인 거를 좀 찾아서 좀 이렇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 부족한 것을 또 시간이 또 오버가 돼서 죄송한 마음도 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렵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서 1시간 이상을 그렇게 강의를 듣게 하신다니까 참 놀랍네요. 네, 우리 최재형 교감 선생님께 좀 질문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질문하고 한번 뭐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산희 선교사님 뭐 듣고 좀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주위에 이제 초 자녀를 둔 이제 어머니들에게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 이제 강의를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의 강의 듣고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 어, 아이들이요. 네네. 어, 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는 네, 질문 생각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아이들답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오빠랑 안 싸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음,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강의를 하고 그때그때 답변을 다 줬었는데 음, 예, 갑자기 하니까는 질문이 예,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뭐 학부모님들도 이제 질문을 좀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독수리를 강조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항상 그 뛰어난 자리, 리더급에 가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업을 따져서도 의사, 교수, 뭐 이러한 판검사 자리에 못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흔히 얘기하는 직업군이 보수가 낮은 뭐 쉽게 얘기해서 노동, 노동을 노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아무튼 그 보수가 낮은 직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 우리한테 준 달란트가 다르다.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달란트, 한 달란트에서는 한 달란트 안에 그 무리 안에서도 리더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독수리 인성교육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리더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리더는, 그리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5달란트를 똑같이 칭찬을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수가 잘하는 거랑, 밑에 직업이, 그, 보수가 낮은 직업에서 잘하는 거랑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 이 인성교육의 사상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독수리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갈증이 좀 그분이 굉장히 해소됐다고 했어요. 음. 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 이렇게 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박사님의 책을 또 연구하시고, 이렇게 리뷰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성 교육을 계속 해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인성 교육을 하시면서 본인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거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이고요. 솔직히 제가 최근에 많이 스스로 했던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회개할 게만 요새 많아가지고, 내가 인성교육을 이거 많이,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열매가 내 스스로한테 잘 안 되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왜 안 될까라고 봤을 때, 왜 그만큼 많이는 안 될까? 그 봤을 때는 이제 실천을 많이 또 안 하기도 했고요. 또 박사님 말 것처럼 아무리 이것을 또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또 뭐 일주일 한 달만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신앙심이 떨어지고 그 열매가 벌써 약해지는 것처럼 이 인성교육도 완전히 철저히 몸에 배이기 전까지는 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외적으로는 또 조금씩은 향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뭐 어떤 거냐면 제가 권위를 잘 수능을 합니다. 교감 때도 교장 선생님 말씀을 순종을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순순히 플러스 가로 열고 기쁘게요, 기쁘게. 교장 선생님이 뭔가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타다닥 하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교장 선생님도 기분이 좋고. 그럼 내가 교감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선생님들한테. 나는 교장 선생님한테 순종한다. 충성한다. 기쁘게.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닌 거 선생님도 알죠. 내가 할 말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부모 공경.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이제 부모 공경을 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저는 잘해서,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한테, 저를 칭찬을 다른 교장 선생님한테 해주길래, 제가 학생부장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저를, 최 부장은 부모님, 어머님한테 전화를 매일 한다. 전화를 매일 하는 분이다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저를 칭찬을 해줬어요. 네, 그렇게 이 배운 바를 실천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런 좀 이렇게 두려움이라든가 겁이 좀 사라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맛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우리 이정훈 일사님, 네. 이 어머니 모임 요즘에 잘 되시죠? 네, 네, 강사님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상희 대표님, 네. 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인성교육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현 박사님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초등학생들 어릴수록 인성교육을 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거 이제 예상은 되는데 실제로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보실 때 중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이런 게 괄목할 만한 이렇게 눈에 띄게 아이들의 그 인성이 변화하는 게 이렇게 많이 보였는지 저도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또 애들이 지금 기숙사 학교, 이제 저희 아이는 기숙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성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역시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어, 모든 연령층을 다 강의를 해본 것 같아요. 유치원 빼고는 다 해봤잖아요. 그죠? 유치원. 근데 유치원 애들도 이 초등 강의에 들어왔었어요. 몇 명이. 근데 유치원 아이들도 뭐 그 강의 많은 컨텐츠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유치원 애들도 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 유치원 애들부터 해가지고 학부모들도 해봤고, 선생님들도 해봤잖아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넣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벌써 사고의 체계가 이게 좀 단단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수록 이게 말랑말랑. 그러니까는 이게 집어 넣어주면은 아까 논리만 잘 돼 있고 그 아이에 맞는 논리가 제공이 됐을 때는 이 마음밭에 따라서 그 씨앗이 확실하게 그 어릴수록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어느 정도 그 저는 이제 주로 평교사 때는 고등학교에 있었고 또 초등학교에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 때는 이제 교감 교장 때는 이제 중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또 초등생들을 강의를 하는데 확실히 박사님 말씀처럼 어려서 할수록 유리하다. 어려서 할수록 유리하다는 거가 이게 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받아. 근데 벌써 나이가 들수록 이거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생각을 한번 걸리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하고 한번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박사님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를 가도 거기에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고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도 이런 쇠마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인성교육의 열매를 맛보기가 쉽지 않다. 즉 기독교 복음 메시지만 가지고 구속사 메시지만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더 아이들이 더 안 좋은 인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박사님이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예, 이 잠깐만. 이거 지금 최지원 교장 선생님 괜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나가기 전에. 네,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인성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인성보다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제가 얘기할까요? 예. 네.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될 그 인성을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애들이 안 올까 봐. 오케이. 내가 얘기할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가르쳐요. 비기독교인들은 유교의 인성교육을 가르쳐.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냐? 부모님한테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래 있다 만나면은 큰절하라. 이거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 문화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이거 설명을 못 하는 게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지금 최지원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본인이 변한 게 있느냐? 아까 강산이, 선생님이 사모님이 질문했는데, 많지. 일단 한복 입었잖아. 아니, 이게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한복 입는 거요? 앞장서서 한복을 반대했던 사람이 한복 입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뭐에 그 순종했다고? 논리에 설득을 논리. 당한 거예요. 네. 저 사람 엄청나게 고집 센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도 막 달라들어요. 네. 그래서 저 양반하고 전화하면 오래 걸려. 왜냐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설득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강의는 EBS에서 해야 되고 제일 필요한 데가 민주당에 가서 해야 돼. 국회 가서. 할렐루야. 네. 네. 지금 유치원에 필요한 게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하다니까 이게. 맞아. 특히 법사위, 방통위. 그러니까 이거 인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유치원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해야 돼요. 대통령까지 필요하지. 네. 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EBS에서 해야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이제 피드백을 한다면 어 아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는 신의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 그러면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어야 되느냐 이게야. 그게 성령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예요. 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가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네. 바울은 어떤 기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야. 그게 유대인의 기준이에요. 유대인의 기준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신의 성품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라 바울이. 아무튼 시간을 세워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최재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보면서 진짜 잘했어요. 네, 참 잘하셨어요. 왜 그래요? 어떤 점이 특성이에요? 제 책을 갖고 했기 때문에. 네, 맞아. 근데 책을 갖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 이유가 뭐냐? 책을 읽는 과정에 본인이 고민했던 답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노트를 잘한 거야. 이 얘기는 평상시에 고민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의 방법 굉장히 잘했어요. 전체적인 제 인성교육이 일권에서부터 1부에서부터 9부까지 있거든요. 그걸 처음에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점점 좁혀가면서 일본에서 요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를 찍으면은 그 이 매크로이즘을 먼저 보여주고 마이크로이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특별한 탁월한 기술이에요. 탁월한 은사시. 그거 아무나 그렇게 안 돼. 그 정리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 강산이 그 선생님이 그 최지현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배우고 나서 특별히 배운 게 있느냐? 너 변한 게 있느냐? 제일 많이 변한 게 뭔지 알아요? 똘똘해졌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교장 있어. 선생들이나 교수들 그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돌파력이 있다 이게야. 네, 맞아.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혼자지만 다윗처럼 그들에게 싸우라 이게야. 네, 네. 입을 할렐루야. 잠잠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요. 여러분 너무, 다른 인성교육 그 하는 30분씩 주고 최재현 선생님이 갔다. 나머지는 다 박살이 된 거요. 이거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네, 그만큼 논리가 탄탄한 거요. 누가 이렇게 했었어요? 효능수가? No.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네,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아까 그 애들한테 하던 식으로다 이걸 해갖고 유튜브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학부모, 애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돼요.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거지. 학교 공교육이 얼마나 개판인가. 그 뭐야 그 좌파 교육감을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는 심증은 있는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 이게 처음에는요. 박영재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성교육책을 이번에 그 1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1, 2권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no, 1권만 갖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저 책 이거 리뷰하는 것들이요. 한꺼번에 3권을 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목차 읽기도 힘들어요. 이게 뭘 시간이 1시간 지나면은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최재현 선생님이 그 하는 강의를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 애들한테 반복해서 듣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가르친다고 그 홍보하던데 계속해서 애들하고 부모가 같이 들어야 돼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원자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지만 최지원 선생님 같은 분을 우리가 많이 양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맞아. 왜 최지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나오냐 이게야. 이제 책을 안 앞으로 읽으니까 네, 사명감이 많이 없으니까.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나오실 것 같아.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 시간으로 들어가서 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 최지원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성교육이 뭐냐? 착하고 강한 큰 큰 그릇이에요. 거. 독수리 만드는 거. 그렇지. 네, 그 모델이 유대인이라 이게야. 모세라 이게야. 네, 그때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성경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됐냐? 강한 인물이 됐냐? 아니잖아.
이게 참 답답한